만약 내가 당신에게 하루에 딱 2시간만 공부해도 그 2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정확히 한다면 전 과목 A를 받는 학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믿겠습니까? 조금 믿기 어렵게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가지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싶으면 많이 공부해야 한다. 점수를 잘 받으려면 몇 시간이고 책상에 붙어 있어야 한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오래 공부하면 결과도 당연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하루에 6시간씩 공부했는데도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서 책도 보고 공책도 보고 필기도 보고 문제도 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보였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전날 밤에 공부한 내용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엄청 노력했는데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오래 공부했고 정말 피곤했는데 막상 확인해보면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느낌 말입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제가 왜 점점 두려워졌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내가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머리는 다른 사람들만큼 좋지 않은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게 태어나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아주 이상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늘 상위권이던 친구들 중에는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친구들은 꽤 여유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늘 긴장하고 있지도 않았고 항상 책을 붙들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적게 공부하느냐, 많이 공부하느냐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문제는 공부하는 방식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게을러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수동적인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형광펜만 치고 필기를 다시 베껴 쓰고 오래 앉아는 있지만 정작 뇌에는 거의 남지 않는 방식 말입니다. 예전에 저도 딱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실해 보였지만 사실은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정말 깨우쳐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에 대해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 그 질문 하나가 제 공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진 건 연달아 좋지 않은 시험 결과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빨간색으로 크게 적힌 낮은 점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자신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정도로까지 노력했는데도 결과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공부하지 않는 것 같던 사람들은 저보다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속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꺼려졌고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는 것도 싫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공부하고 싶지도 않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책만 펼쳐도 가슴 위로 압박감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노력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노력할수록 더 지치고 노력할수록 더 희망이 없어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어질러진 책과 공책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완전히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는 대신 다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문제가
더 많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공부하지 않아서라면 어떨까?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사람보다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방법을 찾아봤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의 방법도 읽어봤고, 지칠 정도로 오래 공부하지 않아도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더 오래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시간 동안 멍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2시간 동안 깊이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여더는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공부 시간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5분 공부하고 5분 쉬는 방식입니다. 익숙한 방법처럼 들리죠? 하지만 차이는 제가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실행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25분 동안은 모든 방해 요소를 끊었습니다. 휴대폰도 치우고 쓸데없이 화면을 넘기지도 않고 필요 없는 탭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25분이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걷고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신 뒤에 다시 다음 세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4세션을 했습니다. 전부 합쳐도 대략 2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길고 지치는 마라톤 같은 공부에서 가장 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짧더라도 질 높은 시간에 깊게 집중할 때 훨씬 더 잘 배웁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오래 앉아 있었지만 사실 정말 제대로 공부한 시간은 그중 아주 짧은 한 구간뿐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루 중 모든 시간이 똑같은 공부 효율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간에는 책상에 앉는 순간 머리가 정말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간에는 앉아있기만 할 뿐, 글자가 눈앞을 지나갈 뿐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동안 제 상태를 유심히 살펴본 끝에 저는 제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무조건 오래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리가 가장 좋은 상태일 때 정확히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바꾼 것은 복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필기를 반복해서 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읽으면 더 잘 기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익숙하다는 느낌이 정말 기억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책을 덮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지? 이 부분을 내 말로 다시 말할 수 있나? 자료를 보지 않고 질문에 답할 수 있나? 바로 그때부터 저는 능동적 회상이라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을 눈으로 다시 보는 대신 뇌가 스스로 그 지식을 끌어내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거기에 간격 반복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매일 밤 몰아서 복습하는 대신 오늘 공부한 것을 며칠 뒤에 다시 보고 그 후에 또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지식이 훨씬 더 단단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생명과학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과목 중 하나였는데 공부 방식을 바꾸고 약 2주 정도 지나자 퀴즈에서 눈에 띄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그저 눈에 익게 만들기 위해 반복해서 읽고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있나요? 제가 또 하나 인정해야 했던 것은 예전에 저는 너무 많은 방해 속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휴대폰 알림은 계속 울리고 가끔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켜둔 채 조금만 흘끗 보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런 방해를 전부 끊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은 멀리 두고 알림은 모두 껐습니다.
책상 위에는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책상 하나, 목표 하나, 집중할 시간 하나.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답답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조용함이야말로 제 뇌가 가장 잘 작동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이리저리 끌려가지 않았고 계속 다른 일로 바꾸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깊게 집중한 1시간은 머릿속이 계속 흔들리는 상태로 보낸 3시간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중력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의 집중력의 대부분은 그것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을 내가 직접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습관 하나를 더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약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동안 공부한 모든 내용을 다시 점검한 것입니다. 그냥 다시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써보고 짧게 요약하고 어려운 부분은 제 말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머릿속의 내용을 단단히 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치 한 번 전체를 정리하고 다시 맞추는 시간 같았습니다. 덕분에 배운 내용이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시험 기간이 왔을 때 예전처럼 허둥지둥 몰아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성적은 공부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저는 늦게 자고 잠이 부족했고 식사도 엉망이었고 항상 머리가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집중이 안 되는지 계속 의아해했습니다. 나중에는 생활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분히 자고 물을 더 자주 마시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휴대폰 사용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몇 분이라도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공부와 관련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친 뇌는 잘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늘 지쳐 있다면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르쳐보기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공부를 마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정말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실제로 소리내서 설명했습니다. 벽을 보고 말할 때도 있었고, 공책을 보고 말할 때도 있었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시 가르칠 수 없다면 아직 진짜로 이해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뇌가 지식을 다시 정리하고 각각의 생각을 연결하고 흩어져 있던 정보를 진짜 이해로 바꾸도록 강제로 이끕니다. 단 10분이지만 이 습관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 습관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푸는 일도, 글을 쓰는 일도, 프로젝트를 하는 일도, 시험을 보는 일도 훨씬 쉬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시도해보고 싶다면 이 방법을 해보세요. 공부를 마친 뒤에 책을 덮고 방금 무엇을 공부했는지 직접 소리내어 설명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조금 웃기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10분이 당신의 하루 중 가장 강력한 10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들을 거친 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많이 공부하는데도 결과는 늘 불안정한 학생에서 전 과목 A를 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점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시험이 두렵지 않았고 쉴 시간도 생겼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생겼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멍청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시스템, 올바른 공부법, 그리고 제 자신을 조금 더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고 스스로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거나 너무 벅차거나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꼭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칠 때까지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 밤 바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꼭 실제로 해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공부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지금 당신이 공부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집중이 안 되는 것인가요? 공부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늘 시험 직전에 몰아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정말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쉽지만 효과적인 공부 팁을 계속 나누면서 당신이 더 올바르게 공부하고 매일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